나이가 들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장수촌 사람들입니다. 일본에서도 특히 오키나와와 나가노 같은 지역은 90세, 100세가 넘어도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내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약을 먹거나 고가의 치료를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평생 지켜온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습관이 바로 하라하치부입니다. 배가 완전히 차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입니다. 항상 배가 80% 정도 찼다고 느낄 때 식사를 멈춥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목적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과식을 하지 않으니 소화기관이 지치지 않고 혈당 변동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의 식탁을 보면 고기보다는 채소, 해조류, 콩류가 훨씬 많이 올라옵니다. 튀김보다는 삶고, 찌고, 조리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식물성 식품이 중심이 되면 자연스럽게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 섭취가 늘어나고 몸의 염증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식생활이 흘러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운동을 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 계속 움직입니다.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타고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선택하고 텃밭을 가꾸고 집 안팎을 스스로 정리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하루 종일 쌓이면서 근육과 관절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취미를 공유하고 서로의 안부를 챙깁니다. 외로움이 적고 스트레스가 쌓여도 혼자 견디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함께 편안해진다는 걸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생활 습관이 노화 속도와 연결될까요? 이 부분에서 자주 언급되는 분이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인 이왕재 박사입니다. 이왕재 박사는 여러 강연과 저서, 특히 비타민C 이야기를 통해 비타민C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아니라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관리하는 항산화 영양소로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생리적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 과정은 세포가 조금씩 손상되고 회복력이 떨어지는 과정인데 이때 항산화 영양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귤,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와 키위, 딸기,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이왕재 박사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일본 장수촌의 식습관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특별한 보충제보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생활 말입니다. 여기에 또 한 명, 전 세계적으로 노화 연구로 잘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입니다. 노화는 늦출 수 있을까요? 답은 생활 습관입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 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현상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는 세포가 젊음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특정한 치료나 약을 권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조율하는 접근이라는 점입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하루하루의 선택이 세포의 나이를 만든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오늘의 식사, 오늘의 움직임, 오늘의 잠이 미래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장수촌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고,
마음을 과하게 쓰지 않는 삶. 이것이 노화를 늦추는 방향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운동은 결코 힘들거나 과하지 않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걷기, 대화가 가능한 속도의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물병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근력 움직임을 더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근육을 키우기보다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도구가 아니라 몸의 대사와 면역, 균형 감각까지 연결된 조직이기 때문에 유지 자체가 장수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수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필수 영양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과 염증 반응 조절과 관련해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등푸른 생선, 들기름, 호두 등에 풍부합니다.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은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식물성 성분으로 세포 보호와 관련된 역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 전반적인 대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혈압과 근육 기능, 신경 전달에 관여하는 영양소로 시금치, 바나나, 콩류 등에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식품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재료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수의 비결은 비싼 것이 아니라 꾸준한 것입니다. 하루 한 번 과일을 먹고, 하루 한 번 걷고, 하루 한 번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몸의 속도를 천천히 늦춥니다. 결국 질병 없이 오래 사는 삶은 운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는 것. 오늘의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